안녕하세요. 서울수안과 원장 오은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눈꺼풀 수술 과연 안과에서 해도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렇게 사시가 생기는 경우는 눈 밑에 있는 하사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사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코 쪽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눈을 위로 올려주는 작용을 하는 근육인데,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는 것이 눈 밑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거나 위치를 다른 데로 옮기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사근 근육이 당겨지거나 아니면 잘리게 되거나 하면서 기능에 이상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사근 근육의 기능에 영향을 받더라도 실제로 하사근이 완전히 잘리거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사근이 일부 제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거나 당겨지게 되면서 일시적인 기능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검하수 수술도 결국 눈 주변이 그 수술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눈 주변의 구조물을 잘 알고 있는 안과 의사가 안검하수 수술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사근 기능 마비를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윗눈꺼풀에서도 안검하수 수술을 할 때는 상직근이라든지 눈꺼풀 올림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수련 과정에서 그런 근육들을 주로 다루는 의사들은 안과 의사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안검하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더 중요한 질병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중에도 눈꺼풀의 높이가 일중 변동이 심하거나 오랫동안 활동하면 눈꺼풀이 처지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 반짝 눈꺼풀이 올라가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이 숨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자꾸 감기고 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태성 눈꺼풀 연축이라는 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인 분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갑상선 암병증의 경우에는 눈꺼풀이 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더 커지는 눈꺼풀 뒤당김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반대쪽 눈이 안검하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에서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과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안과 학계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평생을 눈꺼풀 수술에 일생을 바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수술 잘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안검하수의 경우에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을 누르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안검하수 자체만으로도 난시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안검하수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눈꺼풀의 그런 장력이 변하면서 난시나 근시 정도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심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안검내반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검내반의 경우에 난시의 수치가 많이 변해서 수술 전에는 1.0 시력을 보시던 분들이 수술 후에는 0.5, 0.6까지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안과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으시고 안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시력과 관련된 합병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속눈썹의 방향이 안구를 찌르는 방향으로 자란다든지, 애초에 속눈썹이 자라는 위치가 잘못된 위치에서 자라서 안구를 속눈썹이 찌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속눈썹은 워낙 얇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눈으로는 정확하게 관찰하기가 어렵고, 안과에서 사용하는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특수 장비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안검하수 수술을 하기 전에 눈꺼풀의 이상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안과에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검하수 수술은 단순히 겉모습만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감각기관인 눈의 기능도 잘 보존하고 미용적으로도 잘 개선을 할 수 있으려면 눈 주변의 구조물이라든지 눈의 기능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과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눈을 갖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